50대가 줄 퇴사한다. 위로금을 최대 4억까지 준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 줄 테니까 나가라. 이게 이제 엘모 이제 통신회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다 기억하실 텐데 한 1, 2년 전인가요? K로 시작하는 통신회사에서 그와 같이 위로금을 엄청나게 주고 인력들을 대규모 내보냈죠. S로 시작하는 통신회사도 그렇게 이제 인력들을 내보내는 그런 희망퇴직 같은 것들을 벌려왔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은 통신회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회사들요. S사, L사, K사 그들이 이제 많은 이제 이용자들에게 가져가는 요금이 결코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요금을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과거에도 정치권들이 뭐 선거에 나갈 때마다 통신요금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서 인력들을 줄여서 이제 그 고정비를 줄여서 이익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도 방향들이 또 잡혀가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익부 빈익빈 같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퇴사한다라고 위로금을 최대 4억에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곳에서 종사하다가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 달이 지나가기 이제 한 10일 남짓 남아 있는데 사장이 부릅니다. 김 과장 너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충격받아서 멍에 있으면은 그래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대신에 월말까지 일한 걸로 해서 다음 급여일날 급여는 지급해줄게. 그리고 뭡니까? 공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까 실업급여를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어버버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사무실에 전화해보면 자기 후임이 벌써 뽑혀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겁니다. 이런 이제 되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위로금 4억이라고요?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는 것만으로도 보통의 직장인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니까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뭡니까 월급이 나오지 않고 월급이 나와야 되는 날에 나오지 못하고 밀리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월급은 꾸준히 계속 나오고 퇴직금도 계속 나오고 게다가 퇴사한다고 위로금까지 지급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씁쓸하기도 하고 이런 것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이제 좀 서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이들은 듣다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욕할 수도 있습니다. 너 공부 잘하지 뭐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친놈들 또라이 같은 놈들이 참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욕하는 놈들이 꽤나 많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A라고 얘기해도 어떤 이들은 B라고 알아듣고 욕을 해야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납득시키고 해석하고 이해시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죠.
별도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좀 더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발길 찾는 거 말고는 그닥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꽤나 힘겹고 꽤나 난감하고 꽤나 무지막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 당장에 위로금 4억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 그 위로금 4억 받아서 목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에 보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당장에 목돈 받는 건 목돈 받는 거고 그 외에 뭘로 먹고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또 막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돈 4억 받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네들은 충분히 뭐 다른 뭔가를 해도 기본적으로 4억 가지고 4억 뜯어먹고 살면 충분히 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맞기도 하고요. 누가 누굴 걱정하나 라는 거죠. 네 걱정이나 해라 이렇게 아마 또 욕설 해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의별 놈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야 되겠죠. 참 지금의 시대는요 참 희한한 게 이제 남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얘기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가 틀렸다 무슨 개소리 하느냐라고 욕을 해대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 세상에 별 놈들이 많으니까 어떡하겠나 그냥 그런 거지 차단 뭐 이런 걸로 그냥 대응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 나중을 대비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무척 듭니다. 위로금을 얼마를 받든 위로금을 못 받든 간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길을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어렵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항변하든 어쩌든 간에 갑자기 이제 무직자가 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사람의 처지에 놓이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 그래도 삶을 지켜내고 좀 덜 힘들게 지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퇴직 후의 삶은 온다라는 거 그걸 대비하며 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